최근 트럼프가 관세와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왜 중국 견제를 하면서 국방력을 여러 선진국한테 전가시키려는가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의 연준이 2008년도 10월부터 캐나다, 스위스, 유럽연합, 영국, 일본한테 상설 무제한 달러 스와프를 체결해서 달러 보호력을 확장하면서 기축통화를 위한 주요 거래 단위로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이 상설 스와프를 체결한 목적에서는 총 4가지의 단계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구조에서 채권을 환율로 감당하거나 외국에 자금 지원을 남발하면 이는 미국을 향한 위기 요소로 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이 헬리콥터 머니를 비롯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코로나19 사태 때 강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변동되는 이 지경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이용하려고 CBDC라는 전자 통제 시스템을 환율 서스펜션으로 구축하기 위한 총 5가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의 기사에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대다수가 CBDC를 도입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CBDC를 반대하기 직전까지 주요 선진국에서 다양한 CBDC를 도입하려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극단적으로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국채 금리에서 차익을 볼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대외 투자를 받았지만 고금리와 환율 문제로 인해서 제조업이 무너지고 심지어 중앙은행은 화폐 과잉 공급에서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고금리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 경제가 파괴되고 빛의 노예가 되어서 무너지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금융적으로 큰 호황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제조업에서는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꾸로 타국의 산업 패권에 종속되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연준을 대대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 환율 정책을 잘못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과도하게 헬리콥터 머니를 발행하게 되면서 미국은 국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을 국채로 옥죄거나 국채 문제로 관세 공격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일본과 중국의 통화 관리에 개입하는 이유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경제에 공격적으로 테러할 수 있는 사내 유보금 비율도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일본과 중국에 다르게 국채 보유량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고 미국과 서양 자본에 많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외교적으로 잘 합의가 된다면 큰 경제 제재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도 미국의 정치의 흐름에 맞춰서 연준을 대대적으로 옥죄이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게끔 마스터 계좌, 즉 은행 면허를 허용하기에 이르죠. 트럼프가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폐기하려는 이유에서는 총 4가지의 목적에서 판단하여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암호화폐 사업을 크게 키워서 차세대 결제 시스템으로 시도하고 있죠. 자, 트럼프가 암호화폐 사업을 키우는 이유에서는 바로 환차익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빚을 쉽게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채와 통화를 블록체인으로 하여 가정화폐로 이용해버린 다음에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폐를 바탕한 통계표에서 성장하게끔 나타내어서 경제호황이라는 그러한 심리 조작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하기에 이러한 미국의 국제 해결 전략에 방해하려고 캐나다, 일본, 중국이
당근과 채찍으로 국채를 대거 매수하면서 국채를 이용해서 미국을 옥죄이려고 하고 있죠. 그리하여서 트럼프가 캐나다부터 먼저 관세로 조져버리고 중국도 곧 조져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쌀 관세로 해서 천문학적인 관세로 지금 조져버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해서 트럼프는 100년 무이자 영구채로 강제로 교환을 해버리는 계획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마련했었던 스티븐 미나는 달러와 유통 규모가 많을수록 미국은 재정적 적자와 무역 적자, 즉 쌍둥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죠. 즉 뭐다? 전 세계가 달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미국의 금융 패권, 산업 패권의 위협을 받게 되고, 물론 이것을 외교적으로 막을 수 있더라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고립되는 그런 외교적인 위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산업 패권을 옥죄이고 있지만 중국은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산업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서로 손을 잡고 중국을 좀비처럼 이용하려는 외교적인 산업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중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담합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산업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을 옥죄지 않게 된다면 일본과 유럽이 서로 손을 잡고 중국을 담보로 산업 패권을 키우는 이중 외교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하는 이유에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거꾸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환율 고금리에서 투자 비용을 확보하는 환착을 한 다음에 저렴하게 대규모 투자를 해버리는 인플레이션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이익으로 변환 비율을 변화시켜서 금값을 상승시키게 된다면 이 상승된 금값으로 표적국의 화폐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다시 저환율 고금리로 끊임없이 순환되는 방식으로 이익을 형성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유통량입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의 유통량에서 지금 중국이 미친듯이 금을 천문학적으로 생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금 ETF가 비트코인을 추월해버리는 정도로 금 거품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독일이 미국에 보관해 놓은 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던가 미국이 영국에 보관한 금까지 인출을 해버리는 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금을 환차하려는 세력들은 바로 생산과 보관을 중심으로 증폭을 하고 감산하는 방법으로 총 4가지의 목적을 변동적으로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하여서 CBDC, 금 패권을 담보로 달러 패권을 벗어나서 자주적이고 고립적인 화폐 패권을 구축하려는 여러 강대국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발 금 패권을 암호화폐로 꺾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천문학적인 금 보유량 조사를 하면서 관세를 이용한 물가 혼란으로 금을 대대적으로 모으는 행위를 하고 있죠. 암호화폐에서 같은 뜻을 하는 스위스와 미국이 금을 상호적으로 거래하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헬리콥터 머니의 담보로 주변 강대국들의 투기를 막으려고 외교, 무역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관세와 방위비, 영주권 판매, 패스트트랙을 비롯해서 리쇼어링 전략으로 투기를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의 기술을 유출하는 유학생들을 선택적으로 대대적으로 퇴출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국제금융 세력들이 일본에서 유럽, 중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중국을 담보로 산업 패권을 구축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관광객과 이민 제도로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 자본이 스스로의 뱃대를 채우기 위해서 일본에서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는 시장 경제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와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집단의 패권이 판가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